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일 일요일이고 지금 3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6년도 1월 달에 이게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또 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또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정도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거래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어떤 무빙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전망에 대한 부분이나 모멘텀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랠리가 좀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영상 시청하시는 만큼 다 같이 한번 월요일 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셔 가지고 영상 봐주고 계신 거잖아요. 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이고 건강 챙기시고 주말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종가가 마이너스 5.59%, 5.6%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 랠리가 지속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순간순간 파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단순히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저점이, 그러니까 전고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충분히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차트에 대한 분석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 무빙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무빙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만 좀 체크를 해 놓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3만 원하고 34만 2천 원짜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월요일 장 시작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무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고대로 돌아 나가면서 이제는 사실 38만 원 부근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저점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렇게 좋게 해석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가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 포스코홀딩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90% 이상 낮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철강 사업은 생각보다 좀 잘 버텼는데 계열사인 포스코 ENC죠. 이 PEB, 그죠? PEB라고 해서 포스코 ENC 브라질 법인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ENC의 대규모 적자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실적을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실적이 또 얼마나 나빴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영업이익인 영업이익은 160억 원입니다. 160억이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평균치는 약 3,900억 원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무려 96%나 낮은 수치입니다. 즉 벌 거라고 생각했던 돈을 거의 못 벌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약 5%가 줄어든 16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어닝 쇼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 포스코홀딩스의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은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포스코 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4분기 영업이익은 3,360억,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은 1.78조입니다. 네, 1.78조. 원인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원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다. 따라서 지금 철강 자체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은 철강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인데 그게 어디다? 포스코 EN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문제의 중심, 화두에 오르고 있는 ENC, 포스코 ENC입니다. 이 포스코 ENC에는 4분기에만 약 1,900억 원 가까운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무려 4,520억 원의 적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포스코 홀딩스의 전체 실적을 한 번에 끌어내릴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 포스코 ENC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요? 일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한산선 사고입니다.
이 신한선선 사고와 관련된 손실 처리 그리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 비용이 실적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대손상각,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돈을 손실로 처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받을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손실로 인정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ENC는 이제 플랜트 부문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부문에서는 3,700억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즉 건설 사업 전반적인 부분이 동시에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철강은 버텼다. 예,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개선이 됐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적자죠. 그리고 포스코 ENC는 대규모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포스코 ENC의 손실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체 그룹의 실적이 동반해서 전부 다 무너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연간 실적은 매출은 약 69조 원, 69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1.8조 원입니다. 1.8조 원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둘 다 감소를 했어요. 요렇게 좀 정리를 했고,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일시적인 저점이다. 올해부터는 수익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철강과 LNG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강과 LNG 사업.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 건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단계입니다.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단기적인 악재 이슈이기 때문에 나쁜 뉴스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만한 적자가 나온 것이지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편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2025년까지 해서 73건의 구조 개편이 있었고요. 약 1.8조 원의 현금 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6년까지는 26년도부터 28년까지는 추가로 55건의 구조 개편을 갖출 것이고 약 1조 원의 현금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 개편이라는 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을 매각을 하겠다. 수익이 안 나는 건 정리하겠다. 그리고 비핵심 사업을 좀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구조를 개선하겠다. 따라서 몸집을 줄이고 돈이 되는 사업만 남기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지금 이 시장이 봤을 때 이번 실적이 어, 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부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포스코의 가장 약한 고리가 포스코 ENC라는 게 다시 드러났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PEB, 이 포스코 ENC 브라질 법인 파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ESG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건설에 대한 사업 부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그룹에 대한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어닝 쇼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진도 있고 구조적인 리스크가 함께 드러난 사건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ENC의 적자가 어떻게 되느냐? 적자가 축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 개편이 실질적으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자산 매각이 말뿐인지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철강과 2차 전지 소재의 회복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물론 철강을 잘 버티고 있지만 2차 전지의 테마로 엮이면서 또 상승세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철강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튬, 배터리, 소재 사업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도 여러분들한테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쌍바닥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를 조금 더 요렇게 치워서 보여드리자면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쌍바닥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당시에도 여러분들 지금 240,000 원을 주가를 지켜내면서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40,000 원부터. 240,000 원부터 물론 이제 380,000 원, 370,000 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5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다가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어디에서 익절하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잘 올라가고 있네. 아 오늘 약간 빠졌네.' 이렇게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 드리고 있는 소통 창구, 소통방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7593-3753 박교수라고 문자 3 글자만 남겨 주시면 이렇게 지금 주말에도 여러분들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장중에는 또 얼마나 열심히 드릴까요? 그죠?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있는 만큼 이 포스코홀딩스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매매에 대한 타점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240,000 원에 매수한 내용들 아직까지 비중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240,000 원에 매수를 했던 250,000 원, 300,000 원에 매수를 했던 간에 지금 내가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랑 같은 맥락으로 결국에는 최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중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최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 소통 창구, 소통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7593-3753 박교수라고 3 글자만 남겨 주셔서 이 소통방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추천, 매매에 대한 타점까지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매수 급소 자리다,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소통방, 박교수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박교수의 차트 분석 010-7593-3753 박교수라고 3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나 아직까지 내가 돈을 좀 못 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6년 유망 섹터 분석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 놨는데 반도체 섹터, 로봇,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자율주행, 방산, 조선, 우주항공, 지방선거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2차 전지에 공부했었다. 아니면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방산이나 조선 쪽도 요즘 관심이 되게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이 잘 들어와 주고 있고. 내가 기존에 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포함되는 종목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러한 종목들 담아가시면서 특히나 무조건 3,000,000 원, 5,000,000 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에다가만 넣어 두시고 나서 이 박 교수가 추천하는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종목을 담아 가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꼭 무료인 만큼 그죠? 무료인 만큼 전부 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7593-3753 박교수라고 문자 3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무료인 만큼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약간 맛보기로 하나만 딱 보여드리자면 이 반도체 종목입니다. 밑으로 쪼끔만 내려가면 종목명이 나와 있어서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나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리 종목.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폭, 세력, 큰 손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슈팅이 난다고 하면 사실 뭐 6 배에서 7 배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 이 종목은 26 년도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말에 제가 영상 시청하실 수 있게 좀 녹화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 장중에는 많이 바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좀 녹화를 하고 주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말에도 영상 시청하시는 만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